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생각할 때는 아닌 줄 압니다.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거나 사회적 압박을 행하는 길밖에 오히려 없다고. 신천지에 아마 그 정체성을 그때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정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신천지를 저희들은 비유할 생각도 없고 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여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의 법인 취소 절차까지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생각할 때는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해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알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해왔다고 봅니다. 지금 이 단계는 오히려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거나 또 이런 사회적 압박을 행하는 길밖에 오히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비협조 사실이 누적되니까 우리가 그런 대대적인 행정력을 지금 총동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아직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인 취소의 칼날, 신천지에 대한 혜택이 사라진다. 김태현 변호사님. 만약에 법인 취소가 되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4가지 가운데 신천지로서는 뭐가 제일 뼈아픕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종교법인이요. 비공익적 종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공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법인세라든지 그다음 부동산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교법인이게 되면은 그 세금 면제라든지 감액의 어떤 혜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종교법인에 어떤 증여하는 사람이나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도 증여세가 면제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 종교법인이 취소되고 일반 법인으로 남게 되면 단순히 지금 세액공제 받던 것들, 세제에서 혜택을 받던 것들 없어지는 선에서 끝날 건데, 지금 문제는 신천지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얘기는 종교법인 혜택을 없애고 일반 그냥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놔두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법인 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법인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신천지의 재산 관계가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법인 명의의 부동산들이 있을 거예요. 민법상으로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건 사람과 법인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재산 상속해야 되죠. 법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요, 청산 절차를 거쳐서 져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없어지게 되면 그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각종 재산들에 대한 청산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신천지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가 없죠. 단순히 세액공제 못 받는다 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신천지의 사단 법인은 9년 전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에 서울시가 신천지의 법인을 허가해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신천지 법인이 그 종교 법인으로 서울시에 2011년 11월에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간 종교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 대표자도 이만희 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서 신천지에 아마 그 정체성을 그때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판사님, 서울시에게는 당시에 법인 허가를 내준 이유가 이만희 총회장 이름으로 법인 설립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몰랐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 법인이 설립이 되고 나서요, 불과 5개월 있어서 대표자가 이만희 총회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해 2012년 7월에는 신천지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법인명도 바뀌어요. 정말 당시 서울시에서 이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2012년에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2011년에는 대표자와 법인명이 달랐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전임 시장인 오세훈 전 시장 체제에서는 이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신천지 교회 측에 법인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저는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신천지가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문화부 등에도 이 법인 설립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서울시에서만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이토록 빠르게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이 설립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년의 흐름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이더훈 의원님. 네. 지금 박원순 시장 얘기했던 것처럼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고 그제 화제가 됐었던 과천본부 강제 진입 그리고 검취학고 시도 가평까지 이재명 지사가 왔잖아요. 한켠에서는 이게 두 지자체장 정말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논란도 뜨겁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그 신천지의 그 조사 협조와 관련해서는 지난 그 2월 28일 날 세종시에서 그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 검찰 3자가 만났습니다. 예. 여기서 저 보건복지부와 질본 측이 신천지가 제시한 명단이 그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그 명단하고 좀 크게 틀린 게 없고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할 때도 크게 틀린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그때 압수수색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와 그 박원순 시장의 신천지에 대한 대응 조치는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시위대에도 직접 나가서 시위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신천지를 고발을 할 때 살인죄를 포함을 해서 고발했는데 그건 법조계에서 너무 과하다는 평가였고 이재명 지사는 과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 이제 가서 조사를 하러 나갔는데 압수수색 영장 없이 행정부처가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당위성은 있어도 법적으로는 적법한 조치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직접 가평 연수원까지 가서 검체를 직접 채취하는데 가담하겠다. 이것도 과하다고 했는데 살인 혐의로 검찰에 박원순 시장이 고발했을 때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신천지를 고발하지 않겠다.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분의 행동이 정치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두 지자체장은 서로를 칭찬하면서 이제 본인들은 본인들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의 부메랑은요, 방역당국을 넘어서 보훈처로까지 향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국가 유공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훈처에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문의가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람, 변비치 못한 사람, 기대로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글쎄요, 인터넷상에서 가장 화제가 된 기사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하정대 국장. 예. 이만희 총회장이 6.25 참전 용사라서 사후에는 호국원을 간다 안 간다. 지금 국민묘지에 묻히다 안 묻히다 꽤 논란이 컸었거든요. 예. 사실 저기 나와 있는 국가 유공자 증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증서가 이제 수여되다 보니까 과연 두 사람 사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국가 유공자 증서는 6.25 때 직접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도 보면 1952년 5월부터 53년 4월까지 약 1년간 이제 참전을 한 건데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31년 9월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나이 때는 누구나가 6.25 참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이대예요. 그러니까 대략 6.25 때가 본인 20살 정도 됐을 때죠. 예, 우리 나이로 한 21살이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시기였고 그때 참전했다면은 누구나가 유공자가 6.25 참전 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에 가서 큰 공을 세웠다. 그러면 국립현충원까지 사망하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기 국립현충원은 못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호국원에는 안장 대상이다. 만약에 이만희 총회장이 만약에 외국인
으로 다른 데로 어디 국적을 바꾼다. 그러면 이제 안 되지만은 그러지 않는 한은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법적인 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뭐 논란 상관없이 사후에는 호구원으로 가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 관련해서 신천지 책임론이 확실히 불거지면 뭐 자격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있나 봅니다. 뭐 주장은 할 수 있죠, 당연히. 뭐 지금 뭐 워낙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나름대로의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부분들은 예우와 박탈, 이익을 주는 행위, 국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규정에 맞춰서 이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기분 나쁘다가 야, 너 줄게. 또 기분 좋아지니까 주고, 기분 나빠지니까 빼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 규정들을 보면, 일단 지금 호국원의 안장 대상인 건 맞는데, 실제로 이만희 총회장이 사망하게 되면, 뭐 유족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호국원 가겠습니다. 그럼 간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번 심사가 들어간다는 거지, 24시간 내에. 그때 심사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뭐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전과 같은 걸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금고 이상의, 예를 들면, 금고 이상, 죄송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한 경우는 금고형 이상. 뭐, 그건 그렇겠죠. 그게 아니라 일반형법 위반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은 호구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가 이만희 총회장의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 사태로 인해서 뭐 신천지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호구고는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과가 없이 깨끗하다라고 하면은 호구공 가는 자격을 박탈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규정에 그냥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해가 됐어요. 이 신천지 파장이 워낙 커서요, 이 부메랑의 몸살을 앓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예계인데요. 개그맨 누구, 배우 누구가 신천지더라, 이른바 찌라시가 오늘부터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찌라시라고 들어봤지? 사설 정보지, 흔히 찌라시라 불리는 매체를 통해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교소문이 확산되자 가짜든 아니든 피해자가 생기든 말든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른바 찌라시와 관련해서 개그맨 유재석 씨, 배우 이병헌 씨, 이동욱 씨, 송지호 씨까지 신천지 교인 아니냐라는 이 루머들이 급속히 퍼졌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될 텐데 이들 교인이 맞는 건지 아닌지 뭐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거론된 연예인들의 소속사는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로 보였습니다. 저도 이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접해서 봤는데요. 너무 많은 연예인들 이름이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아는 유명한 연예인부터 심지어는 외국인 연예인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상에서는 많은 논란이 되었고, 해당 연예인들이 직접 뭐 가수 아이비 씨나 이런 분들, 또 가수 태희 씨 같은 분들은 오히려 그 종교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사실이 다르다는 내용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프로필에 종교를 불교로 기재해 놓았어요. 만약 신천지인데 위장한 것이었다면 이 정통 기독교라고 기재해 놓고 위장된 신천지 교회에 다녔을 것인데, 신천지 신도가 본인 종교를 불교로 말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 사실과는 전혀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닌 내용들이 사회 혼란을 타고 번지는 것은 단순히 연예인들의 명예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찌라시가 우리 사회에서 꼭 알아야 될 정보를 누락시키고 본질이 아닌 이런 가십성 뉴스를 위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신천지 교인 연예인 논란이요. 제가 방송 전에 유재석 씨 소속사 측과 통화를 했었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